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다 참다 결국 터진 이야기입니다. 연애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 처음엔 모든 게 설레고 좋았거든. 데이트할 때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불편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어. 아, 나 사실 유치원 때부터 친한 여사친 있어. 남자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는데 그 순간 나는 멈칫했어. 여사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 그는 그 관계를 가족 같다고 설명했어. 부모님들끼리도 예전에 장사를 같이 했고 서로 집을 드나들며 자라왔다는 얘기를 했어. 심지어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 감정 안 생겨 그냥 남매 같은 사이야라며 웃었는데 나는 웃지 못했어. 내겐 낯선 이야기였어. 나는 평생 남자랑 친구로 지내본 적이 없었거든. 남녀 사이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연애를 시작할 때도 여사친 없는 남자라는 조건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그 조건을 모른 채 사귀게 된 거잖아. 연애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반복됐어. 데이트 중에 꼭 한 번은 그 여사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거든. 나 지금 족발 먹는다. 부럽지? 게임 접속 언제 할 거야? 같이 하자. 별것 아닌 이야기였는데 문제는 그 전화가 짧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였어. 보통 친구라면 지금 여자친구랑 있어라는 말을 들으면 눈치껏 끊을 법도 한데 그녀는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있었어. 남자친구 역시 대꾸를 해주며 통화를 이어갔고 나는 옆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어. 식당에 들어가 메뉴를 골라야 하는데 그는 전화에 집중하느라 메뉴판을 보지도 않았거든.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냥 참아야 했어.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커졌어. 이게 정상적인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는데 불편한 건 사실이었어. 더 심각한 순간도 있었어. 내가 초보 운전이라 옆에서 내비게이션을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는 여사친과 통화하느라 내비를 놓쳤거든. 결국 다른 길로 빠져 사고가 날 뻔했어. 그때 느낀 건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위험이었어. 내 안전보다 여사친과의 대화가 우선이라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거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 그는 정말 나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여사친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남자친구는 늘 말했어. 요즘 세상에 이성 친구 없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남녀가 꼭 연인만 되는 건 아니야. 불순한 마음을 빼고 보면 그냥 친구일 뿐이야. 그 말은 내겐 위로가 되지 않았어. 오히려 내 가치관을 무시한다는 느낌만 들었거든. 나는 점점 지쳐갔어. 데이트 중에도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 모습, 여사친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내 불편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 작은 사건들이 쌓여 큰 불신으로 변해갔어.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 여사친과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라고 해도 그 우정이 나와의 연애보다 우선시되는 순간이 반복된다면 그건 이미 문제였던 것 같아. 데이트를 하면 늘 반복되는 장면이 있었어. 전화 왔다.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꺼내들면 나는 속으로 또 그 여사친이겠지 하고 생각했거든. 예상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어. 나 지금 족발 먹고 있는데 너 부럽지? 게임 접속 언제 할 거야? 같이 하자. 그런 사소한 얘기들이었는데 문제는 통화가 길어진다는 거였어. 보통 친구라면 여자친구랑 있어라는 말 들으면 눈치껏 끊을 법도 하잖아. 그런데 그녀는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있었어. 남자친구도 그걸 다 받아주고 있었고 나는 옆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어. 처음엔 그냥 참았는데 점점 짜증이 쌓였어. 메뉴를 고르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 끝나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옆에서 기다리기만 했어. 그때 속으로 생각했지. 이게 정상적인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남자친구는 늘 같은 말을 했어. 전화가 오는데 안 받을 수는 없잖아. 다른 동성 친구들이랑도 자주 통화해. 그게 뭐가 문제야? 그 말이 나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어. 동성 친구들은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알면 데이트 잘해라 하고 금방 끊었거든. 그런데 여사친은 눈치 없이 자기 얘기를 다 하고 있었어.
남자친구는 그걸 또 다 들어주고 있었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 이건 그냥 통화가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나보다 그 대화가 더 중요한 거지? 그때부터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더 커졌어. 단순히 전화 한 통이 아니라 나와의 시간을 방해하는 존재처럼 느껴졌거든. 데이트라는 게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인데 그 순간마다 끼어드는 여사친의 존재가 너무 불편했어.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이게 진짜 문제인 걸까? 혼자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 하지만 답은 점점 분명해졌어.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였던 것 같아. 그날은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 아직 초보라서 긴장도 많이 하고 옆에서 내비를 봐주면 마음이 조금 놓이는 상황이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또 전화가 울렸어. 예상대로 여사친이었지. 야, 지금 뭐 해? 게임 접속 언제 할 거야?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어. 나는 속으로 지금은 좀 아닌데 하고 생각했거든. 내비를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는 통화에 집중하느라 화면을 놓쳤어. 결국 다른 길로 빠져버렸고 순간적으로 차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어. 그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 아, 진짜 사고 날 뻔했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 그 순간 느낀 건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어. 내 안전보다 여사친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면서 에이, 괜찮아.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라고 했어. 하지만 내겐 괜찮지 않았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옆에 있는 연인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나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 이게 정상적인 연애인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그날 이후로 작은 불편함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위험으로 바뀌었어. 단순히 전화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 그때부터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더 크게 자라났어. 이 사람은 정말 나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여사친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그날은 전날 밤부터 같이 있었어. 아침에 10시까지 출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울렸거든. 동료가 급하게 8시까지 출근해달라고 했다는 거야. 대신 일찍 퇴근해서 같이 연극 보자고 했고 나는 알겠다고 했어. 그래서 새벽에 억지로 깨워서 출근을 시켰지.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연락이 왔어. 나 결국 10시에 출근했어. 그리고 7시까지 일해야 해.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 내가 새벽에 깨워서 보냈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물어봤더니 여사친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했다는 거야. 순간 너무 황당했어. 아니, 회사 일보다 여사친 배탈 난 게 더 중요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 여사친은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했어. 그런데 왜 부모님이 아니라 남자친구를 부른 거지? 새벽에 매운 음식 몰래 먹다가 탈이 났다는데 그걸 부모님께 말 못하고 남자친구를 불렀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 나이 29인데 이런 상황이 말이 되나 싶었어. 남자친구는 진지하게 말했어.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 거잖아. 회사 일은 미룰 수 있어도 아픈 사람은 바로 도와야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 목숨이 위태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배탈인데 이걸 내가 이해해야 하는 건가? 그 순간 너무 답답했어. 내가 새벽에 깨워서 보낸 게 다 무의미해졌고 약속했던 연극도 물거품이 된 거잖아. 결국 또 여사친 때문에 내 하루가 흔들린 거야. 남자친구는 내 불만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 너도 데이트 중에 친구 사고 났다고 해서 놔두고 달려갔잖아. 나는 이해했어. 친구가 아프면 달려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넌 왜 나를 이해 못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답답했어. 내가 그때 달려간 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거든.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바로 올 수 없었고 병원에서 누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내가 간 거였어. 그건 정말 긴급한 상황이었잖아. 나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어. 남자친구는 계속 말했어. 내가 찔리는 게 있었으면 너한테 거짓말했겠지. 오히려 솔직하게 말한 게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야.
만약 여사친이 아니라 남사친이었어도 너 화냈을까? 아니잖아. 여자라서 빡친 거잖아. 성별로 보지 말고 그냥 내 친구로 생각해. 그 말이 더 화가 났어. 아니, 상황이 다르잖아. 내 친구는 의식이 없었고 부모님도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내 여사친은 단순히 배탈 난 거잖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왜 내가 나서야 하는 건데? 이걸 같은 상황이라고 비교하는 게 말이 돼? 나는 속으로 이렇게 반박했어. 남자친구는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고 했어. 사람이 아프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그 말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내 마음은 전혀 이해받지 못하는 기분이었어. 나는 점점 지쳐갔어. 이 사람은 내 입장을 이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자기 논리만 맞다고 우기는 거잖아.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 남자친구는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고 했어. 내가 솔직하게 말한 게 증거잖아. 숨길 게 있었으면 거짓말했겠지.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건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더 답답해졌어. 아니, 솔직하게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문제는 내가 나보다 여사친을 우선했다는 거잖아.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 그런데 그는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만약 그게 남사친이었어도 너 화냈을까? 아니잖아. 여자라서 빡친 거잖아. 성별로 보지 말고 그냥 내 친구로 생각해. 그 말이 너무 억울했어. 나는 성별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었거든. 상황 자체가 문제였던 거야. 나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 내 친구는 의식이 없어서 병원에 실려갔고 부모님도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건 긴급한 일이었잖아. 그런데 내 여사친은 단순히 배탈 난 거였잖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왜 내가 나서야 했던 거야? 남자친구는 내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어. 너는 너무 닫혀 있어. 세상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봐야 해. 남녀가 꼭 연인만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친구일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고 느꼈어. 내가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네. 이게 가스라이팅 아닌가?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 그는 계속 자기 논리를 반복했어. 내가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오히려 깨끗한 거야. 숨기는 게 없다는 증거잖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 솔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존중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걸 끝까지 모르는구나. 그때부터 대화는 더 이상 설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연애를 이어가는 동안 내 마음속 불만은 점점 커졌어. 데이트를 하면 늘 반복되는 장면이 있었거든. 여사친에게서 전화가 오면 남자친구는 꼭 받아. 그리고는 길게 대화를 이어가. 나는 옆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어. 데이트 중에 나한테 집중해주면 안 돼? 왜 꼭 그 순간에 전화를 받아야 해? 속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면 또 싸움이 될까봐 참았어. 그런데 참는다고 해서 불편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더 쌓여갔어. 남자친구는 늘 같은 말을 했어. 전화가 오는데 안 받을 수는 없잖아. 다른 친구들이랑도 자주 통화해. 그게 뭐가 문제야? 그 말이 나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어. 다른 친구들은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알면 금방 끊었거든. 그런데 여사친은 자기 얘기를 다 하고 있었어. 남자친구는 그걸 다 들어주고 있었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 이건 단순히 전화 문제가 아니야. 나와의 시간을 방해하는 거잖아.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나보다 그 대화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속에 있던 애정이 조금씩 식어갔어. 처음엔 설레고 좋았는데 이제는 데이트가 즐겁지 않았어. 언제 또 전화가 올까 긴장하게 되고 그 순간마다 내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거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존중하는 걸까 아니면 여사친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걸까? 머릿속에서 이런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 결국 작은 불편함이 큰 불신으로 변해갔어. 대화할 때마다 서로 다른 생각만 부딪혔고 언쟁이 길어질수록 나는 더 지쳐갔어. 이제는 싸움조차 피곤하게 느껴졌어. 며칠 동안 계속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했어.
나는 지쳐 있었고 더 이상 설명하는 것도 힘들었거든. 그런데 남자친구는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고 했어. 너는 너무 예민해. 내가 솔직하게 말했잖아. 숨길 게 없다는 증거야. 오히려 내가 떳떳하다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고 느꼈어. 아니, 솔직하게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랑의 약속보다 여사친을 우선했다는 게 문제잖아.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 그런데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결국 나는 폭발했어. 꺼져. 너랑 더 만나기도 싫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마음속에 있던 답답함이 조금은 풀렸어. 남자친구는 이해하지 못했어. 왜 그렇게까지 화내?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너가 문제인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었어. 3개월 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순간에 터져나왔고 그 순간 나는 확실히 결심했어. 이제 끝내야겠다. 더는 못 버티겠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 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어. 언쟁조차 피곤했고 그와의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 이제는 그냥 헤어지는 게 답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 남자친구와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어. 나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는데 그는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겼거든. 너가 문제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들 내 말이 맞다고 할걸? 그렇게 말하는데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나를 몰아붙이는 거잖아.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내가 틀렸다고 확신하는 태도였어. 그 순간 긴장감이 확 올라갔어. 내가 지금까지 참아온 게 다 무시되는구나. 내가 느낀 불편함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 남자친구는 계속 말했어. 내가 솔직하게 말했잖아. 숨길 게 없다는 증거야. 너는 그냥 여자라서 화난 거야. 성별로 보지 말고 상황을 봐. 그 말이 내 심장을 더 조여왔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 아니, 이건 성별 문제가 아니잖아. 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나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 그게 문제잖아. 그런데 끝까지 내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 논리만 반복하네. 그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 이제는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관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게 분명해졌어. 머릿속에서 이런 결론이 또렷하게 떠올랐어. 나는 결국 글을 쓰기로 했어.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내가 이상한 건지 확인해보자.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마음속에 묘한 긴장과 동시에 단호함이 자리 잡았어. 결국 모든 게 분명해졌어. 3개월 동안 이어온 연애는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해서 큰 불신으로 끝났거든. 여사친 문제는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니었어. 나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진짜 문제였던 거야. 연애라는 게 서로의 가치관과 경계를 존중해야 유지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무너졌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 남자친구는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고 했어. 내가 솔직하게 말했잖아. 숨길 게 없다는 증거야. 너는 그냥 예민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었어. 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어. 언쟁조차 피곤했고 그와의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 이제는 그냥 헤어지는 게 답이야. 더는 버틸 이유가 없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 나는 결국 글을 쓰기로 했어.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내가 이상한 건지 확인해보자.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마음속에 묘한 단호함이 자리 잡았어. 결론은 하나였어. 여사친 문제는 단순한 우정의 문제가 아니라 연애에서 우선순위와 존중의 문제였던 거야. 신뢰가 깨진 관계는 이어가기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 오늘도 조용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따뜻하길 바랍니다.